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출받기 쉬워진다. LTV 80%로 확대해 7월부터 연봉 2배까지 마이너스 통장 뚫을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뜯어 고친다. 일시적 2주택자 숨통, 이런 기사죠. 자,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대출은 더 늘려주고 세금은 깎아준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기사 제목으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고물가 대책과 중산층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대 물가 상승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 3일날 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시장 전망치가 5.3% 수준이고요. 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다 5%는 넘을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높은 고물가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요, 먼저 식품 원료 7종과 원자재 7개 품목에 대해서 0% 할당 관세 적용 및 적용기간 연장이고요.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서 개별 포장된 가공식품류의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서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확대 부분 카드를 꺼내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조세 부담을 낮춰서 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대책이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보유세 완화 부분, 보유세제 개편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를 이야기하네요. 두 번째, 거래세 완화 부분, 1조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전입 의무를 없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5월 중 시행된 부분을 다시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접근성 재고라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와 부분과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그리고 청년 실업보호 대상 초장기 모기지 출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8월에 나오는데 최대 5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네요. 자, 이 내용만 살펴보면 대출 규제 풀리고 보유세 낮아지고 갈아타기 쉬워지는구나, 호재 중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유세 완화 부분부터 볼게요. 자, 보유세 완화 부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보유세를 다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실소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급 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대요. 3분기 중에.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부분 내에서 1주택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애초부터 보유세 강화 부분은요,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이번 보유세 완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져요. 자,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발표했거든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현실화 방안을 추진했었거든요. 그것을 이게 공시가격을 바꿔버리면 1주택자 부담까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문제점,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왜냐면 이 보유세 강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의 부담 강화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도록 만든 정책인데 그 과정에서 1주택자가 피해를 받네? 그러면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에서 다주택자 세부담이 완화될까?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기다린 거에 대해선 성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입니다.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표가 된 부분이에요. 자, 기존 주택 처분은 이사 관련한 실소자를 위한 정책인데,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 2주택 정책은요, 대출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됩니다. 1주택자가 한시적으로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집이 두 채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처분 의무가 금융권에 부여가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와 더불어서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이 보도자료에 포함이 됐는데 이건 이미 다 공개가 된 거고 실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가 아닌 큰 악재예요. 왜냐면은 이런 강력한 세제 혜택 부분은요,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그때까지 팔아야 되는 이슈가 됩니다.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팔아야 되는 이슈가 된다는 부분이죠. 저는 내년에 1분기에 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를 앞두고 시장 침체를 가속시킬 만한 급급매 출현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LTV,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을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현재 60에서 70%인데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3분기 중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DSR,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 측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는데 이것도 3분기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50년 만기 모기 대출을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서. 그러면은 이 DSR이라는 게 소득 대비 원리금과 이자 상환 비율인데 이런 식으로 만기를 늘려버리면은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50으로 나눠버리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시행한다고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의 호재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죠. 자, 먼저 생애 최초 구입 가구의 LTV 상한 규제 완화 부분, 이게 없는 제도가 아니라 작년 6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정 주택가격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됐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80%까지 적용한다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이에요. 야,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 8억에 대출해준다 이런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 기준도 9억 이하, 8억 이하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실제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요, 5억 원 이하 주택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회초년생 미래소득 인정 부분 DSR 산정 시 유리하게 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거든요. 야, 이것으로 DSR 규제 때문에 대출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 있던 정책이 아니었어요. 장래 소득 합산해서 대출 한도를 확대한 부분은 이미 적용이 돼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낮은 연령대의 직장인이 미래에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계상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장기 모기지 도입 50년 부분은요, 청년과 신혼부부 안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DSR 규제를 건들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자격자에 한해서 완화 기준을 발표한 건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서 더 많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결론은 30대 무주택자의 대출이 더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던 대출 한도 부분,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대출 금리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주택시장 수요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자 부담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대출 한도를 크게 늘려버린다네.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1.75%를 올리고 나서 주요 은행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수준을 3.8% 수준까지 올려버렸습니다. 5% 고정금리는 지금 4% 초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대출 한도는 늘려주는데 갚는 건 알아서 하라는 부분이죠. 이게 과연 매수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요, 추후 금리 인상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시장 추세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대출 규제 풀어줘서 더 많은 대출해준다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살 사람들은 다 산다는 부분이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저희가
금리가 결정한다 말씀드렸죠. 이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는요,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대에 대한 지원책 전혀 없었고요.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려는 통로도 여전히 강력하게 막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규제 완화를 보고 시장이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면 저는 크게 후회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3월달에 4월달에 이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기 신도식 매수한 분들 지금 서서히 곡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셔서 이 충격받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많이 필요하시고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필요하실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도와 흐름을 알면 공포장에서도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